반갑습니다. 블랙제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67.3K 여기 부근을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수요가 연속적이지 않은데 위쪽에 공급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매물이 튀어나오기 쉬운 장이에요. 기본값은 아래로 재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표로 명확히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전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촬영을 했어요. 우리 68.51K 여기 부근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결국 어디까지 가냐? 62.22K 여기 뚫리면 65.45K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재수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영상을 찍고 나서 68.51K 여기까지 딱 찍고 내려갔죠. 이후에 62.22K 여기서 지지받고 현재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익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혹시나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체크리스트 받아보시면서 제 관점도 함께 실시간 공유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트를 얘기하기 전에 리스크부터 먼저 짚고 가볼게요. 지금 중동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협상은 진행 중이거든요. 겉으로는 진전이 됐거나 대화 혹은 협상 같은 표현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미국은 압박을 쓰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 추가 배치라든가 병력 증가 지시 같은 움직임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 옵션을 열어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은 전쟁이 터진 뒤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헤드라인 하나, 미사일 한 발, 군사 충돌 속보 한 줄만 떠도 유가가 튀고 달러가 강해지고 위험 자산은 일단은 던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부터 오른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기 반응은 대부분 위험 회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에 레버리지가 쌓여있는 구간에서는 작은 충격이 와도 그게 청산 도미노처럼 과하게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매일 봐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가 있어요. 뉴스는 갑자기 터지죠.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 안쪽에서는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미리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온체인은 그 전에 수급과 행동을 먼저 보여줍니다. 특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는 위험을 느낀 자금이 먼저 현금화를 하거나 해지를 하고요. 거래소로 물량을 조금씩 쌓이거나 레버리지 포지션이 과하게 쌓이면서 작은 악재에도 청산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트만 보면 그냥 갑자기 빠졌네. 뉴스 때문에 떨어졌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온체인을 매일 체크를 하면 지금은 작은 뉴스에도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구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온체인은 예언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변수가 큰 시장은 방향을 완전 바꾸기보다는 원래 가려던 방향의 속도를 확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락이 나오면 빨리 밀리고요. 상황이 진전되면 또 빠르게 복구되는 이런 급락과 급반등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과한 레버리지 분들이 중간에서 정리를 당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도 버티질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풀베팅 하기보다는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실력인 장인 거예요.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손절
손절 기준까지 명확히 잡고 설마 전쟁까지 가겠어? 같은 감정으로 풀베팅하지 마세요. 아직은 협상 국면이고요. 전면전 확률이 당장 높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군사력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 이상 단기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냉정하게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체인 데이터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확인을 해볼게요. 왜 시장의 기본값이 하방이 우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수입은 왜 나오는지 한 줄도 안 빼고 연결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에는 1시간봉 단기 체크리스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는 기관 현물 수요입니다. 이 ETF는 미국의 기관 현물 자금이거든요. 진짜 추세 상승은 보통 ETF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며칠 혹은 몇 주씩 이어져야 돼요. 반대로 유입이 끊기고 빨간색이 나올 경우에는 상승이 나와도 밀어 올리는 주체가 약해서 반등은 짧고 다시 되밀림으로 끝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지금 지표에서 핵심 포인트는 최근 구간이 초록색도 나오지만 빨간색이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있죠. 흐름이 꾸준히 받쳐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유출이 반복되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위로 튈 수는 있는데 ETF가 연속적으로 유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아줄 바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다시 눌린다는 거죠. 두 번째 지표는 거래소 고래 비율입니다. 이거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고래의 입금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거래소로 입금이 된다는 거는 매도, 다시 말해서 현금화 준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에는 생각보다 직관적이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구간에 고래 비율이 확 튀는 스파이크가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가격은 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내려온 상태예요. 가격은 굉장히 약한데 고래 비중 입금은 커졌다.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은 팔 물량이 위에서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마다 갑자기 압력 공급이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져서 반등이 길게 가지 못하고 되돌림으로 끝날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다음 지표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이익 실현 지표인데요. 한마디로 팔 때 이익이냐 손절이냐를 보는 지표거든요. 사람들이 코인을 팔 때는 이익 실현이 이 1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 1 아래에 있으면은 이익 상태가 아니라 손절을 보고 팔았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면은 1 아래로 0.8 구간에 있죠. 지금은 좋게 팔고 나가는 장이 아니라 손익이 꼬이면서 매도가 나오기 쉬운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은 보통 반등이 나오면은 살 사람보다 탈출하려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오면은 되돌림이 커지는 국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지표를 보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올라가도 위에서 매도 공급량이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대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봐야 되겠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부터 대밀릴 수 있는지 1시간봉 단기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크레벨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67.3K입니다. 여기 돌파를 하면은 66.7K까지 올라가고요. 66.7K 여기가 생명선이에요. 여기를 안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66.2K 최고 65K까지 하방이 쭉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68K 여기가 단기 되감기 선이에요. 이 선 위에 붙어 있으면은 상단으로 재도전이 가능하고요. 아래에 붙어 있으면은 66.6K까지 재시험 가능합니다. 그 위쪽으로는 68.5K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68.5K 안착하면은 69K 재도전 확률 급증합니다. 그 위쪽으로는 69.3K가 있고요. 그 다음 70K. 70K 굉장히 중요해요. 70K 부근에 고래 매도벽이 같이 있고요. 심리적 라운드선이자 상단의 유동성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71.8K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66.6K 여기가 1차 단기 방어선이고요. 그 밑으로는 66.2K 여기가 수입 1순위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은 상방 되감기가 가능하고요. 아래로 머물면은 하방 연장 확정에 가깝습니다. 66.2K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밑으로는 65.5K에서 65K까지 열려 있고요. 맵상 자석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66.2K 깨졌을 때 최하
하단 타겟이 65.5K에서 65K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깨지면 64.7K, 그 다음에는 63.9K까지도 급가속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3개의 시나리오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위프 대감기입니다. 67.3K 부근에서 66.6K, 여기까지 테스트가 가능하겠고요. 더 밀리면 66.2K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스위프의 핵심은 66.2K까지 내려와도 66.6K, 여기를 다시 재탈환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68K에서 68.5K까지가 열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방 시나리오입니다. 68.5K,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눌림이 와도 이 68.5K를 지지로 바뀌는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 상단인 69K, 그 다음에는 70.4K까지도 쭉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70K 근처에는 고래 매도벽이 겹치기 때문에 70K를 못 버티면은 되돌림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방 연장 시나리오예요. 66.2K까지 깨졌어요. 근데 되돌림이 와도 이 66.2K나 66.6K, 이 하단에서 캔들이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1차로는 65.5K, 여기까지 훅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65K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65K 부근에는 강한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65K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깨지면은 64.1K, 그 아래로는 63.8K에서 2K대까지 쭉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체크리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본업 때문에 계속 차트를 볼 수 없거나 판단이 잘 안 서서 불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 채널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잡아드리는 타점과 데이터를 그저 관망만 해보셔도 좋고요. 적어도 혼자서 아무 가격에나 매수하거나 물타기하는 위험한 매매 멈추시고 제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으로나 차트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까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손절 걸어 두시고요. 고 레버리지 절대 쓰지 마시고요. 현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